자, PHP로 게시판 만들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마리아DB 쪽에다가 보드 테이블을 만들 텐데요. 이 아이디가 게시물 번호, 오토 인크리먼트는 자동 증가죠. 이 마리아DB, MySQL에는 오라클하고 다르게 시퀀스가 없습니다. 시퀀스 객체가 따로 있지 않고 오토 인크리먼트, 이게 자동 증가죠. 근데 오라클엔 또 반대로 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없죠. 자, 이 작성자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게 수정 삭제를 할 때 필요한 비밀번호고요. 제목, 본문. 본문에서 자료형이 여기 바차가 있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이제 바차는 4000바이트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근데 이 텍스트 하게 되면 큰 텍스트가 다 들어가는 거죠. wdate, 날짜, 작성 날짜, IP는 작성자의 IP 주소, 이게 조회수, 기본값 제로, 기본 키는 ID로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게시판, 답변이나 댓글 기능 빠지고요. 그냥 기본적인 게시판 기능에다가 페이지 나누기까지 들어간 버전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 SQL 실행하시고요.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테이블 show tables tables 네, 테이블을 생성하시고 show tables 쳐서 목록이 잘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은 레코드를 하나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인서트 테이블 해보시고요. 셀렉트 해보면 이렇게 목록이 나와야 되겠죠. 자, 레코드를 입력을 해봤고요. 여기서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입력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지금 번호가 들어갔죠.
뭐 예, 여기서 날짜 같은 경우는 now MySQL에서 now 하게 되면 오라클의 시스데이터랑 똑같습니다. 예, 했더니 현재 그 인서트한 시점 날짜 시간이 들어갔고요. IP 주소. 그다음에 여기 조회수 같은 경우 이 조회수인데요. 조회수는 기본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가 들어갔어요. 예, 지금 레코드 입력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테이블이 준비가 됐으니까 먼저 이 내용을 갖다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클립스에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우리 PHP 프로젝트에서 보드라는 디렉터리를 먼저 만드세요. 폴더 보드입니다. 보드에 먼저 우리 CSS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보드.css 예, 여기 뭐 하이퍼링크하고 그 기본 몇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작성하시겠습니다. new other의 css 보드.css 예, 몇 가지 스타일을 정의했고요. 테이블 디비전, TD는 폰트 사이즈 12픽셀, 하이퍼링크죠. 하이퍼링크의 평소 스타일 12픽셀, 컬러는 블랙이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노온이 없으면 밑줄이 원래 그어져 있는데 노온으로 했고요. 폰트 패밀리, 굴림체. 자, 비지티드 한번 방문한 링크고 H5번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죠. 네, 비지티드일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노온, 밑줄 없고요. 네, 색상 블랙, 폰트 사이즈 12픽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밑줄 긋는 걸로. 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ist.php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db 연결은 dbcon.php 전에 만들었던 걸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페이지 나누기, 먼저 페이지 나누기보다도 이걸 보시죠. 우리가 참 아까 그 하이드 SQL 있잖아요. 여기서 인서트 했던 거 있죠. 이거를 한번 여러 번 한번 우리가 이번에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냥 이 부분만 인서트 부분만 해가지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F9를 계속 입력하면 계속 레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3, 40개 정도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정도시고 컨트롤 F9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돌려 지금 해서 레코드가 지금 한 100개 정도 들어갔네요. 그래서 지금 이 인서트 구문을 계속 반복해서 돌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나누기를 할 때 오라클에서는 상당히
서브 쿼리를 많이 써가지고 복잡하게 했었죠. 네. 근데 MySQL은 좀 페이지 나누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데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리미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리미트 0번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인덱스거든요. 자, 레코드가 첫 번째 레코드가 0번이에요.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가 0번. 레코드 인덱스죠. 1번. 네, 0번부터 배열이니까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번, 1번, 2번 해서 10개. 여기는 시작 인덱스. 네, 시작 인덱스부터 개수. 네, 시작 인덱스를 기준으로 10개를 뽑으세요. 했더니 1페이지가 나왔죠. 자, 2페이지 뽑으려면은 2페이지는 10번부터죠. 10번, 그렇죠. 10번부터죠. 0번부터 9번까지가, 자, 인덱스가요. 이게 0부터 9까지가 1페이지, 인덱스를 기준으로. 또 10부터 19까지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주석이 잘 표시가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자, 0부터 9가 1페이지, 10부터 19가 2페이지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번, 인덱스 10번부터라는 얘기는 2페이지의 시작 번호예요. 거기서부터 10개를 뽑으세요 하면은, 네, 이게 2페이지예요. 쉽죠? 그러니까 오라클하고 좀 다르게 페이지 나누기는 MySQL, 마리아DB가 훨씬 쉽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 관건이 되는 건 페이지 번호가 입력이 되면, 예를 들어서 5페이지다. 5페이지가 몇 번부터예요? 40번부터죠. 네, 이걸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1페이지는 0번부터, 2페이지는 10번부터, 5페이지는 40번부터 이것만 계산해 가지고 넣어주면은 뭐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앞에 번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개의 레코드 집어넣고 코드를 보시면은, 그래서 셀렉트해서 바로 이 부분, 이제 리미트에서 여기가 시작 번호, 페이지 사이즈. 페이지 사이즈에 지금 10개,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관건이 되는 건 이 부분만 잘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 잘 계산하면 시작 번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에 이제 페이지가 만약에 뭐 100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이걸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나눠야 되겠죠. 처음에 뭐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누르면 또 11에서 20페이지 보여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화면에 표시할 페이지를 10개. 네, 이거 처음에는 빈 값을 했다가 그 값을 받아오고, 페이지 번호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가져오고,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0번이란 얘기죠. 네, 처음엔 0번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출력해서 하이퍼링크를 눌렀을 때 그 페이지 번호가 넘어오게 되고, 그 번호에서 계산해 가지고 넘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레코드 개수, 레코드 개수가 있어야 몇 레코드가 몇 개인지 알아야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고요. 네, 처리가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레코드가 만약에 1000개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에 출력할 10개 레코드만 표시하는 거고, 전체 게시물 수는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네, 가져와서 전체 페이지 개수 계산하고, 현재 페이지 계산하고, 네,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이거 좀 코드가 좀 긴데 천천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드에서 list.php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include 데이터베이스 dbconn.php는 제가 안 만들었네. include에 저번에 여기다는 복사를 안 했군요. 여기에 그래서 서버에는 만들었는데 지금 작업 디렉토리에는 만들지 않았네요. dbcon에는 복사해서 집어넣은 거죠. 예, 이거 예. 서버의 주소하고 ID 패스워드, MySQL ID 패스워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연결했고요. 이제 페이지 한 페이지에 레코드 10개씩을 보여줄 겁니다. 달러 페이지는 10, 그리고 한 화면에 표시할 페이지의 개수는 10개고요. 레코드 시작 번호, 아까 이제 이 리미트가 나오는데요. 리미트에서 시작 인덱스, 자, 몇 번째 레코드부터 몇 개, 몇 개는 고정되어 있고 이제 중요한 번호가 이거죠.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라클처럼 셀렉트 쿼리가 3번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 리미트 하나면 끝납니다. 오라클에서도 이 리미트를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요. 쉬울 텐데요. 그리고 나중에 또 혹시 MS SQL을 회사에 가서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MS SQL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인데요. 보통 이제 오라클, MS SQL, MySQL 이 세 가지가 사실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DB거든요. MS SQL도 뭐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은데 거기도 보면 리미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MS SQL도 오라클처럼 비슷하게 좀 서브 쿼리를 많이 써가지고 페이지 나누게 합니다. MySQL이 제일 쉽더라고요. 페이지 나누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번호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레코드 시작 번호를 빈 값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게 없어요. 처음에는 값이 없기 때문에 get 방식으로 넘어온 넘버 값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값을 세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로로 하자는 얘기죠. 자, 달러 no 변수가 이게 뭐예요? 이게 달러 no 변수에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값이 없으면 false거든요. false에 false니까 true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true라는 얘기는 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값이 없거나, 자, 값이 없으면 false. PHP는 좀 자바랑 달라요. 자바는 true 아니면 false 이거밖에 딱 없지만 PHP는 약간 좀 더 이게 좀 더 유연하다고 할까요? 값이 비어 있으면 false입니다. false에 false니까 true가 되고, 또 음수가 되면은 제로로 하세요. 값이 설정이 처음에는 0부터 10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전체 레코드 개수, 아까 이거는 현재 페이지의
현재 화면에 표시할 페이지, 페이지의 레코드 정보였고, 전체가 레코드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페이지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페이지 개수죠. SQL을 이렇게 따로 변수에 저장해 가지고 집어넣어도 되고요, 직접 집어넣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MySQL 패치 어레이로 해서 첫 번째 결과를 저장. 그래서 카운트 개수, 레코드 개수가 들어가고요. 레코드 개수가 혹시 뭐 음수가 된다 그러면 제로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전체 페이지가요, 예를 들어서 레코드가 여기 이제 CL하고 레코드 개수하고 페이지 사이즈 이렇게 되는데, CL이라는 게 올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코드가 만약에 1개예요, 1개. 근데 페이지 사이즈가 10이다. 그럼 이거는 0.1이죠. 근데 레코드가 지금처럼 우리가 처음에 레코드 하나만 넣었죠. 그것도 한 페이지로 봐야 됩니다. 레코드가 물론 이제 10개가 하나의 페이지지만 레코드가 1개만 있어도 하나의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올림 처리해 주는 거죠. CL이라는 함수는 자바랑 똑같습니다. CL 하면 올림, CL하고 지금 0.1이 들어가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올림이 되는 거죠. 현재 페이지가 몇 번이냐, 몇 페이지냐 이거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제 번호가 위에 있어요. 레코드 넘버가 이제 이 넘버가 이 시작 번호, 시작 인덱스, 레코드 시작 번호입니다. 이 번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가 이제 0번이다. 0번은 1페이지가 돼야죠. 또 10번이면 2페이지가 돼야 되고요.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자, 넘버가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면 제로 플러스 1이면 1이죠. 1을 10으로 나누면 0.1입니다. 0.1인데 올림 처리하니까 1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10번이면은 11이죠. 11 나누기 10이니까 얼마가 되나요? 1점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사이즈 나누니까 또 C를 하니까 2페이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0부터 9까지는 1페이지, 10부터 19까지 2페이지,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HTML에다가 쭉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 쪽에다가 뭡니까?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출력을 해줄 거거든요. 자, 이거는 좀 코드가 좀 기니까 복사해서 쓰죠. 자,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보드.css를 스타일시트로 붙였고요. 여기로 빼죠. 자, 먼저 게시판 써 있고 테이블로 했습니다. 여기 타이틀이죠. 타이틀이 들어가고 MySQL에서 레코드를 하나씩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출력. 처음에 로우 아이디, 처음에 그 번호, 레코드 번호, 여기가 제목이죠. 제목인데 지난번에 했지만 스트립 태그즈라는 게 태그 문자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B 태그랑 I 태그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적어 드릴까요? 스트립 태그즈라는 게 문자열에서 태그를 제거하는데 제외할 태그를 적을 수가 있죠. 그럼 지금 B 태그 타이틀에서 다른 태그들은 다 빼는데 B 태그랑 I 태그는 제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read.php로 넘어가서 이제 상세 화면을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메일 주소인데, 이메일 주소 하이퍼링크 거는데 메일 투 하게 되면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든지 이런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이메일 주소가 전달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작성 날짜고요.
여기는 조회수. 그다음 MySQL 클로즈 하면 MySQL 연결을 끊는 겁니다. 네, 해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부분은 페이지 내비게이션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페이지 내비게이션.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 페이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좀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버림이거든요. 자, seal 함수는 올림이죠. 이게 PHP에서도 이게 seal이 올림이고, 라운드는 반올림, 플로어는 버림이에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에서 1을 뺍니다. 그거를 페이지 리스트 사이즈, 이게 지금 10이었거든요. 그걸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하고, 또 페이지 리스트 사이즈 나눠 가지고 곱하기 또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1 해가지고, 가로가 끝난 게 어디죠? 아, 여기. 그러니까 이거 플로우가 되니까 버림이고, 버림한 거에다가 이제 곱하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시작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 페이지 번호는 전체 만약에 100페이지다. 그러면 뭐 11페이지부터 20, 뭐 21에서 30, 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페이지 리스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냐 계산하는 부분. 마지막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서 페이지 사이즈가 10인데, 만약에 여기가 10페이지, 10일부터 시작했어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10이니까 21이 되면 1을 빼줘야 되죠. 10일부터 20, 이런 식으로 1을 뒤에 빼주는 거고요. 전체 페이지 개수가 더 작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가 더 크다. 그러면 맞춰주는 거고, 또 시작 페이지가 페이지 리스트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작 페이지 표시, 이전 페이지 블록으로 이동하는 부분, 이거는 페이지 사이즈를 곱해서 글 번호를 계산합니다. 앞에 페이지로 가려면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2를 해서 거기다 페이지 사이즈를 곱하면 되겠죠. 자, 출력인데 여기 이제 서버 $_서버 ph 셀프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현재 페이지의 주소예요. 네, 현재 페이지의 주소가 php 셀프. 자, 여기에 물론 이제 작은 따옴표를 붙여도 됩니다. 근데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를 쓸 때는 이렇게 역슬래시 큰 따옴표 쓰면 됩니다. 자, 이전 페이지 블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페이지 리스트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페이지 값을 NO 값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자,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하고 거기다 페이지 사이즈를 곱하면 페이지 번호가 나오고, 이게 페이지 번호랑 NO가 같지 않으면은 현재 페이지가 아니면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를 표시하고 하이퍼링크를 안 거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노우하고 페이지가 같지 않으면 하이퍼링크를 걸고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했을 때 넘어가는 링크고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갖다가 업로드를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드 디렉토리로 가시고요. 먼저 보드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WinSCP에서 우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디렉토리 보드. 보드 만드시고요. 보드에다 지금 CSS랑 list.php 두 개 있죠. 두 개를 올려주세요. 올린 다음에 확인해 보죠.
보드의 list.php. 그럼 게시판 목록이 나올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나누기가 나옵니다. 지금 레코드가 더 있어야지 다 이전 다음에 나올 텐데 레코드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네요. 인서트를 더 해서 지금 10페이지, 한 화면에 10페이지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레코드를 많이 넣으셔야 돼요. 여기를 컨트롤 F9 해서 좀 많이 넣어보시죠. 자, 넣으시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이 다음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20까지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드에서 보시면은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PHP는 정식 그 문법이 이 물음표 PHP, 그러니까 이게 그 PHP 명령어 정식 명령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쇼트 태그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쓴 코드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에러가 났던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고쳐주면 되는데 옵션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 부분 이런 데 보면 여기에 PHP 일단 이렇게 붙여보세요. 지금 52번 라인에 가보면 Y문 돌리는 부분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런 걸 이제 숏 태그라고 해요. 숏 태그. 근데 기본 옵션은 숏 태그가 안 돼요. php.ini에 들어가서 이걸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여기 이쪽에도 보면 php.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이제 없을 겁니다. 두 군데. 그러니까 아까 while문 쪽에 여기 php 붙여주는 거. 근데 물음표랑 php 띄면 안 돼요. 붙여야 됩니다. 여기하고 아까 이거 페이지 나누기 코드에서 보면 또 있어요.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세요. 자, 이제 아마 이렇게 바꾸고 하면은 잘 나오실 거예요. 자, 우리 리눅스 서버 가보세요. 리눅스 서버에서 좀 그 옵션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미널에서 gedit를 이용해서 etc의 php.ini 이게 이제 php 설정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설정 파일이 열립니다. 여기 실행시켜 보세요. gedit etc php.ini. 자, 그래서 etc의 php.ini를 열었으면은 거기서 숏 오픈 태그라는 말이 나와요. 숏이라고 한번 해서 찾아보시면은 몇 번째 라인이냐면 211번 라인 가보세요. 211번 라인. 자, 211번 라인에 보시면은 숏 오픈 태그는 기본값이 5%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on으로 미리 바꿔놔가지고 아까 문제가 없었던 거고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에러가 나셨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on으로 바꿔주십시오. 여기를 on으로 한 다음에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자, PHP 설정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면은 이 아파치 프로그램을 자, 지금 아파치 서버에 PHP가 물려 있거든요. 근데 PHP 설정이 바뀌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아파치가 리스타트가 돼야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시스템 컨트롤 이거 HTTPD 이게 아파치 서비스입니다. 아파치 서비스를 재시작.
그래서 에러가 없이 잘 끝났으면은 이제는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됐다면 아까 코드에서 다시 이 부분 있죠. PHP를 한번 지워보세요. 원래 제가 처음에 들었던 코드처럼 지워보시고 여기도 지워보고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세요. 그래도 이제 잘 나올 겁니다. 네, G에디터로 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숏 오픈 태그를 ON으로 바꾼 다음에 리스타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목록이 출력이 됐고요. 이제 제목을 눌렀을 때요. 제목 눌렀을 때 상세 페이지 read.php로 넘어가서 그 아이디하고 넘버라는 게 아이디라는 건 게시물 번호고요. 이거는 레코드 시작 번호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넘기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read.php로 넘어가서요. 우선 글쓰기부터 하죠. 네, 글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write.php 폼입니다. 네, 글쓰기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제목, 내용, 텍스트 에어리어 입력하고 저장하면 인서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insert.php로 가서 포스트 방식으로 넘긴 값이기 때문에 $_포스트로 쭉 받습니다. 쭉 값을 받고 IP 주소는 서버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remote_addr 하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거든요. 이 IP를 가져다가 인서트를 시키면 됩니다. 인서트 시키고 페이지를 리스트로 이동시키면 리스트가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write.php 폼 작성하고 글쓰기 폼 만들고 이거를 받아서 처리하는 페이지 인서트 쿼리 실행하는 페이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write.php고요. 자, 이거 PDF write.pdf 제가 드린 걸 활용해서 붙여보세요. 자, 그래서 write.php를 올리고 맨 아래쪽에 글쓰기가 있습니다. 글쓰기 누르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일단 되는 건데요. 화면을 보면은 이 폼의 액션은 insert.php, 받는 주소 insert.php,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입니다. 글쓰기, 그리고 작성자 이름, 중요한 게 태그의 네임이죠. 네임이 중요하고요. 이메일, 비밀번호, 또 제목, 타이틀, 내용 같은 경우는 텍스트 에어리어죠. 컨텐트, 서브밋 하면 저장이 되고요. 되돌아가기 버튼은 history.back -1은 뭐냐면 직전 페이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직전 페이지로 되돌아가라. 이게 올리시고 하면은 글쓰기 눌렀을 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내용 작성한 다음에 저장하기 누르면 인서트가 되는 코드를 작성하겠는데요. insert.php입니다.
자, 그래서 include, 데이터베이스 include고요. 앞에서 우리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폼에서 메소드는 포스트. 예, 포스트로 보내는 변수들은 $_post 변수로 꺼내면 됩니다. 예, 태그의 네임들이죠. 예, 가져와서. 근데 이게 IP 주소는 이게 클라이언트의 IP죠. 예,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는 서버, 예, 서버 변수에 저장이 되는데 이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remote addr 이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예요. 예, 가져와서 인서트를 하는데 지금 우리 게시물 번호랑 조회수는 디폴트 값이 있어요. 자동 증가가 되고 보시면 지금 id는 자동 증가가 되고 또 조회수는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적어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뺐어요. id하고 뷰는 뺐습니다. 빼고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이름, 이메일, 따옴표 주의하세요. 짝이 맞아야 됩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타이틀, 컨텐트, 날짜는 now 함수 호출하면 됩니다. now 함수는 작은 따옴표 묶으면 안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now 함수라는 텍스트가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now 함수 계산이 돼야 되니까 따옴표 뺍니다. 그리고 여기는 IP 주소가 들어가고. 예, 계속 작성할게요. 자, 그래서 SQL, MySQL 쿼리가 SQL 실행이죠. 근데 여기 overDie라는 게 뭐냐면 MySQL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over 이 die절이 실행이 됩니다. die는 뭐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SQL을 실행하다가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이 SQL 실행하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함수가 die 함수고요. 그럼 die 에러가 났을 때 MySQL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결과가 넘어오게 되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분기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MySQL 클로즈하고 접속 종료하고 이동,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글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업로드 하시고요. 업로드하고 자, 글쓰기. 네, 내용 쓰고 저장하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작성한 내용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목을 클릭하면요. 제목을 클릭하면 넘어가서 상세 내용을 출력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read.php고요. read.php에 보시면 지금 id 값을 넘길 거거든요. 이게 게시물 번호예요. 자, id 값을 받아와서 저장. 그 다음에 이 no 값은 이게 아까 리미트 쿼리에 들어갔던 처음에 들어갔었던 옵셋이죠. 그 레코드 인덱스. 네, 그 값입니다. 레코드 인덱스 값을 받아와서 세팅되어 있으면 또 받아오고요. 그래서 이 id 게시물 번호를 셀렉트 쿼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 레코드의 내용이 그 레코드가 나오겠죠. 1번 레코드, 100번 레코드 이런 레코드가 넘어와서 그거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네, 출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현재 글이 있고요. 이전 글, 다음 글, 이전 글과 다음 글을 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글과 다음 글 표시하는 거는
또 바로 이전 글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SQL 여기서 하이드 SQL에서 연습을 좀 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보드에서 아이디가 10번인 게시물을 한번 볼게요. 이 10번이죠. 자 그럼 10번보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오더 바이가 어떻게 되냐면 아이디 내림차 순으로 되잖아요. 이거 잠깐 막아보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쿼리가 실행이 되죠. 이걸 뺄까요? 잠깐만 왜 하나만 나왔죠? 지웠나요? 제가 지운 것 레코드를 좀 지운 것 같습니다. 지워졌어요. 지금 아까 제가 F9로 누르면 다 실행이 되잖아요. F9 누르면 다 실행되니까 좀 레코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네,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이디 내림차 순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번이다. 100번이면은 이전 글이 있고 다음 글이 있죠. 자, 이전 글은 이게 이전 글이고 이게 다음 글이죠. 그러니까 이전 글, 현재 글을 중심으로 이전 글과 다음 글을 출력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번이라고 할 때요. 100번이다. 네, 이전 글. 이전 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이 부분에다가 지금 이제 100번이죠. 100번이면은 이렇게 하시죠. 지금 100번입니다. 100번이면 이전 글이면 위에 거를 이전 글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자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러면 100번이면은 100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전 글이고 이걸 다음 글 이 순서로 하시죠. 이 출력 순서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서 이전 글 이게 다음 글 그죠? 위에서부터 봤을 때 그리고 이전 글이라는 얘기는 지금 100번입니다. 100번보다 큰 레코드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3개가 나와요. 3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직전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100번이면 이거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예,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리미트 1 이렇게 합니다. 그럼 101번이 나와요. 자, 지금 리미트 1이 뭐냐면 리미트도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잠깐 리미트 봤지만 페이지 나누기에서는 이게 시작 레코드 인덱스부터 개수거든요. 이거는 이때는 리미트 레코드 인덱스 0부터입니다. 레코드 개수 이 리미트 이게 첫 번째 용법이고 두 번째 용법은 여기서는 레코드 개수만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리미트 레코드 개수 레코드 한 개만 출력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또 F9 누르면 안 되는데 제가 F9 또 눌러버렸어요. 다 지워졌겠네요. 다시 또 만들고 F9 누르면 안 되는데 F9를 눌러버렸어요. 자, 이거 누르면 101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 글은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다음 글은요. 다음 글은 아이디가
100보다 작은 걸 말하겠죠. 예, 근데 100보다 작은 걸 또 뽑아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역시 또 리미트를 붙여서 한 개만 뽑아내면은 다음 글이 나오죠.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만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0번인데 오더 바이저를 붙여야죠. 아이디가 100보다 작은 글들 하면 쭉 나오니까 그 중에 아이디 내림차 순으로 하고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자, 이게 다음 글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100번 레코드. 자, 여기서 너무 많네요. 100번 글을 봤을 때, 자, 이거 봤을 때 얘가 이전 글이고 이게 다음 글이거든요. 이 두 개를 보여주자. 전후에 있는 글. 그래서 이전 글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100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번보다 큰 거 중에서 하나만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전 글. 다음 글은 이거 날리면 다음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번호, 현재 레코드 번호를 중심으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이전 글과 다음 글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기준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135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순서, 여기서 이 순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그러니까 이 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에 글은 이거다는 거죠. 여기 이 순서로 봤을 때, 오더 바이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이 글보다 앞선 글은 더 최근에 올린 글이 이거, 다음 글. 이거 말이 약간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드 작성을 하겠습니다. read.php입니다. read.php가 이게 HTML 안에 들어가는 코드라서요. 이거 지워볼게요. read.php 지우고 HTML을 만들어서 바꿔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HTML read.php 하면 안 되겠죠? read.html을 먼저 만들고요. read.html을 리네임 할게요. read.php로 리네임해서 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HTML 템플릿에다가 PHP를 입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잘 PHP가 식별이 안 되는데요.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닫았다가 다시 열면 잘 되시죠. 그러니까 잘 빨간색으로 PHP가 안 보이면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됩니다. 먼저 스타일 시트 집어넣고 작업할게요.
자, 그래서 먼저 db 연동을 하려면 dbconn.php를 인클루드 한 거고요. 이게 게시물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아까 우리 list.php에서요. 자, 여기요. 자, 타이틀 제목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었어요. read.php로 가는데 id가 이 게시물 번호죠. 게시물 번호가 넘어갑니다. 이 값이 지금 여기로 전달된 겁니다. 게시물 번호가 넘어오고 레코드 인덱스는 왜 넘겨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선 별로 괜찮은데 검색을 한다든지 하면 레코드 그 현재 페이지 정보를 같이 넘겨줘야 돼요. 내가 이제 5페이지에서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또 검색했다 들어갔다가 다시 가면은 다시 되돌아가게 하면 페이지가 풀릴 수가 있어요. 내가 몇 페이지까지 검색을 하고 있었다, 읽었다, 이거를 같이 전달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페이지를 유지하기 위한 옵션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SQL에서 id 값, 이 값이죠. 이 값을 전달해서 쿼리 날리고 그걸 이제 출력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이제 이 로우에 있는 내용을 계속 출력을 시킬 겁니다. 근데 원래 정식 문법은 이거죠. php에서 php echo하고 출력할 내용을 하고 세미콜론까지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여기 원래 들어가는 게 이게 정석적인 표현인데요. 자, 근데 결국 우리가 간단한 거 출력 하나 하는데 좀 번거롭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같은 거죠. JSP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표현식이라고,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JSP는 이게 아니라 out.println. 그리고 이런 equal하고 변수하게 되면 이 값을 출력하세요 같은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하고, 나머지도 계속 붙여볼게요. 타이틀 했죠. 타이틀 했고, 글쓴이 이름, 이메일, 날짜, 조회수,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만 출력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이죠.
본문 내용을 프리 태그는 그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뿌려버리는 태그죠. 프리 안에 있는 거는 HTML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HTML 같은 경우 그대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TD 안에요. TD 안에 테이블을 또 집어넣었어요. 여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집어넣는 거 가능하죠. 이렇게 자리수를 맞춘다거나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집어넣어서 이제 목록 보기, 글쓰기, 수정 삭제는 아직 링크 안 돼 있어요. 수정 삭제를 할 때 글 번호가 필요하죠. 글 번호를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계속 이어서 여기다가 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건 우선 좀 이따가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 업로드를 먼저 하겠습니다. read.php 업로드하고 하이퍼링크 눌러보세요. 누르면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눌렀을 때 글쓴이, 이메일 주소, 날짜, 조회수, 본문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직 수정 삭제는 안 되고요. 목록 보기랑 글쓰기로 이동하는 건 가능하죠. 새로운 글을 하나 써가지고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내용 적고 저장 클릭하니까 제목이 들어갔고 이름, 이메일 주소, 날짜, 조회수는 올려야 됩니다. 조회수를 하나 올리는 코드는 추가를 할 거고요. 본문 내용 들어가고 여기까지 먼저 확인하세요.